대류, 대류, 대류 이렇게 두부밥 1번. 일단 주제는 두부입니다. 두부를 가지고서 하는 음식. 조림입니다. 조림. 두부 조림인데 두부를 이렇게 조각을 내거나 썰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두부를 통째로 졸여서 밥 위에다가 졸여진 두부를 통째로 얹어서 먹는 포만감 있고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그 집밥 같은 느낌의 좀 소박하지만 먹음직스러운 요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두부는 왜 자르지 않냐면 원래 이제 잘라서 하면 편하겠지만 이 통두부 이 두께에서 나오는 그 식감, 이 두께를 통으로 자르거나 혹은 입으로 베었을 때 그 겉은 간이 배어 있고 속은 약간 날것의 느낌의 그런 약간 그런 차이를 입안에서 동시에 느끼는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일단 두부를 통으로 조리는 거예요. 물론 순식간에 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조림의 원리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음식은 사실 일본에 여행을 갔을 때 오뎅집에 갔어요. 오뎅집에 갔는데 이제 몇 가지 술안주를 먹고 마지막에 뭔가 이제 밥, 뭐 고기를 해결해야 된다고 해요. 근데 밥이 먹고 싶은데 뭐가 있을까라고 봤더니 두부밥이 있었습니다. 두부밥이 뭐야? 그래가지고 그냥 얼떨결에 그냥 시켰어요. 시켰는데 정말 통으로 졸여진 두부 한 모가 밥 위에 올라가 있고 거기 이제 오뎅 국물을 이제 부어 먹을 수 있는 주전자에 오뎅 국물이 나와서 밥과 그 두부를 같이 이렇게 떠서 먹다가 중간에 그 오뎅 국물을 이렇게 부어서 약간 이제 국밥 같은 느낌으로 살짝 두부를 으깨서 먹었던 그런 기억이. 오늘은 일단 진한 그 간장 양념에다가 두부를 졸여서 그 소스를 사용해서 밥에다 살짝 뿌리고 그다음에 졸여진 두부를 얹는 그런 형태의 두부밥을 만들겠습니다. 두부의 선택은 뭐 개인의 취향이지만 저는 이제 단단한 두부, 찌개용으로 사용하는 두부를 선택했고요. 순두부는 조금 어렵습니다. 순두부로 하시면 그렇고 연두부라고도 있어요. 그거보다 약간 더 부드럽고 고운 면을 가진 그런 두부가 있는데 그 두부로 하셔도 관계는 없을 것 같아요. 취급 시에 조금 깨질 수도 있고 가열할 때 많이 부서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은 조금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부를 맨 처음에 다루실 때는 보통 두부의 물기를 빼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분을. 자, 지금은 수분을 닦아내는 정도의 과정이고요. 자, 두부의 물기를 이제 빼서 사용해야 될 경우에는 자, 이런 식으로 깨끗한 행주를 덮으신 다음에 요 너비를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넓은 도마나 판 같은 걸로 누르신 다음에 좀 무게가 되는 빈 냄비에 물을 받아가지고 살짝 눌러놓고 30분에서 1시간 그런 가감을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두부의 물기를 빼지 않고 바로 들어갈게요. 처음 써보는 두부인데 상당히 단단합니다. 가열했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자, 간단합니다. 조미료를 배합해서 이제 액체에 넣고 조립니다. 여기 냄비에 지금 담겨 있는 게
두부를 이제 조리는 오늘 분량이고요. 가스오부시 육수 베이스입니다. 육수를 사용했고 분량은 여기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요렇게 더 크게 요렇게 분량을 이제 전부 다 섞어 놓은 조미료고요. 불을 켜겠습니다. 여러 가지 조미료가 들어가 있는 그런 이제 조미액의 경우에는 초반에 가열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가열을 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우선 설탕, 소금, 이런 가루 조미료 이런 것들이 들어갔을 때 그것을 골고루 녹이기 위함이 대부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 복수의 그런 조미료가 들어갔을 때는 한번 가열을 통해서 서로 어울림이 좋게 하기 위함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특수한 경우에 세 번째 경우에는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 조미료, 술을 넣는다거나 미림, 알코올 도수가 14% 정도 되는 맛술이라고 하죠. 그런 술을 넣었을 때는 사전에 알코올을 어느 정도 날려주기 위해서 가열을 1차 가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서히 밑바닥에 깔린 조미료가 녹아서 없어졌습니다. 자, 설탕이 확실히 녹은 거를 이제 바닥에서부터 들어서 확인하시고 요 색을 한번 보시면 간장색이죠. 간장색. 자, 이 색이 두부의 겉색을 이제 물들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약간 이 두부 이제 조림 같은 것들은 이제 좀 약간 검은색 계통, 좀 진하게 들어간 색을 보면 이게 굉장히 정성을 들인 것 같고 그리고 오래된 느낌, 노포의 느낌을 주는 것 같아서 두부 조림에 약간 색을 좀 더하기 위해서 중국 간장을 넣겠습니다. 네, 이건 이제 주로 이제 맛을 내기보다는 색을 내기 위한 간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약간 달큰하면서 이제 캐러멜이 들어있습니다. 색을 보시면 순식간에 시커매졌죠? 자, 이렇게 음식에 색을 내기 위해서 이런 캐러멜이 들어간 간장을 쓰시면 됩니다. 돼지고기 이제 수육 같은 거 보면은 겉껍질이 이제 검게 이렇게 잘 졸여진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과정도 있겠지만 캐러멜을 사용해서 색을 입히거나 이런 간장을 사용해서 색을 진하게 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끓기 시작합니다. 자, 일단 불을 끄고 자, 여기 분량에는 청주랑 미림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청주와 미림의 알코올은 지금 이 정도 가열로는 완벽하게 날아갔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알코올을 날린다는 개념보다는 일단 어우러짐이 좋게 하기 위한 가열을 끝내고 두부를 냄비 크기가 애매하다고 생각하시면 두부를 가운데를 절반으로 넣으시면 일단 두께는 유지할 수 있고 크기도 맞출 수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본인의 취향에 맞게 다양하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넣었으면 다시 가열을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두부를 졸여서 이제 간을 들여가는 과정인데 30분 정도를 가열할 겁니다. 지금은 일단 지금 두부가 완전히 잠길 정도의 그 조미액이 있기 때문에 다행인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가열을 하게 되면 두부가 이제 고개를 이제 내미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미료가 이제 줄어들고 조림을 할 때 흔히 쓰는 이런 뚜껑이 있어요. 이 위를 완전히 덮어버리는 뚜껑이 아니라 재료 위에 두어서 재료 위에 놓고 그 이제 가열을 도와주는 역할의 뚜껑입니다. 이건. 자, 나무 재질로 돼 있어서 일단 무겁지 않고 무겁지 않기 때문에 재료에 얹었을 때 재료가 이제 부서지거나 이제 흐트러지거나
하는 것을 이제 방지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런 뚜껑을 덮음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자, 이렇게 놓았을 때 재료를 졸일 때 재료가 이제 혹시 이제 조미료가 부족해서 고개를 이제 내밀고 있을 때 그 뜬 부분은 그 색이 덜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방지해 줍니다. 대류를 만들어줘서 보글보글 그 위에 뜬 부분 그 표면까지 고루색을 내게 해주는 효과. 그 다음에 조미료가 빨리 줄어들지 않겠죠. 대류로 다시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조미료의 좀 절감. 일단 고루 익히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뚜껑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이거 사이즈도 좀 작아요, 그죠? 그때를 대비해서, 자, 뚜껑이 없을 때는 이런 이제 집에 쿠킹 호일 있죠? 호일 같은 게 있으면 그냥 호일을 접어가지고 동그랗게 만든 다음에 그 넘침을 방지하기 위한 이제 가운데 구멍 정도 꼭 뚫어서 요 크게 맞게 만들어서 덮으시면 돼요. 이런 종이 호일이 있으면 뜯으셔서 삼각형으로 한번 접고, 네, 두 번 접고, 세 번 접고, 네 번 접고, 이렇게만 한 번 더 접어도 돼요. 구김이 생기는 정도가 틀려진 것 뿐이고, 이 정도까지 접으신 다음에, 자, 먼저 지금 이제 사용하고자 하는 냄비에 일단은 잠깐 꺼놓을게요. 냄비에 일단 직경을 잽니다. 반지름 정도만. 자, 여기를 재봐요. 이 꼭지점을 가운데 점에 넣으시고, 자, 여기까지 닿죠? 여기보다 약간 밑에 부분을 잘라야지 들어가겠죠? 너무 요 선에 딱 맞게 잘라버리면 걸려버립니다. 자, 요 정도니까 요 정도를 자르겠습니다. 여기로. 자, 요렇게 돼 있으니까 동그랗게 자르면 동그래지겠지. 자, 이렇게 동그랗게 자르게 되면 꽃 모양이 됩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를 여기 구멍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접힌 부분 여기다가 이런 식의 구멍을 냈다가 이렇게 그냥 칼집만 넣어줘도 끓어 넘침을 방지해줘요. 이렇게 해서 즉석 뚜껑 집을 키우고 냄비에 안착. 구멍을 왜 뚫는지는 아시죠? 구멍을 안 뚫으면 꽉 차 있기 때문에 대류가 일어나지 않고 꽉 찬 그 증기가 위로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멍을 뚫어서 그 넘침을 방지해줘야 돼요. 자,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죠. 훌륭한 뚜껑이 즉석에서 만들어져. 재료를 확실하게 덮고 있고 조미료도 넘쳐서 다시 들어가요. 그런 구조. 자, 이렇게 뚜껑을 덮은 상태에서 자, 중간 불로 가고요. 중량 불로 바꿔서 천천히 졸여가겠습니다. 시간은 30분 줄이겠습니다. 자, 15분이 지났습니다. 15분이 지났으면 보면은 자, 아까보다 조금 살짝 줄어든 조미료의 양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냄비 주변이 일단 간장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뽀글뽀글 끓으면서 이제 튀어오르는 이제 방울 때문에 냄비 주변이 이제 간장이 묻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렇게 요 정도로 묻어납니다. 자, 이 부분이 이 간장이 튄 이제 냄비 벽에 튀어서 장시간 이제 가열을 계속 하게 되면 간장은 타게 됩니다. 타게 돼서 풍미가 안 좋아지겠죠. 그 풍미가 음식에 더해지면서 원래 의도하던 대로의 음식이 완성이 안 될 수가 있죠.
때문에 중간중간 이런 부분을 체크해서 이런 부분까지 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시는 게 완성도 높은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뚜껑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지금 이렇게 고개를 드러낸 두부는 계속 윗부분으로 뜬 상태로 졸여지게 됩니다. 잠긴 두부와 고개를 드러낸 두부의 부분은 확연하게 색의 차이가 있겠죠. 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제 종이 뚜껑을 사용하고 싶지 않다, 혹은 없다. 그럼 두부를 뒤집으시면 돼요. 위아래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하시면 그냥 쭉 가시면 되고, 자, 막간을 이용해서 이 두부랑 곁들여서 드실 대파를 잘라보겠습니다. 이 도마 자체가 뭔가를 이렇게 자르는 용도는 아닌데, 이 대파를 흰 부분만 사용할게요. 물에다가 이거는 물을 살짝 담아서 이렇게 동글동글 합쳐진 부분을 다 풀어주겠습니다. 젓가락으로 휘휘 저어서 이렇게 풀어주는 이유도, 이렇게 동그랗게 합쳐진 파를 한꺼번에 와그작 씹는 것보다는 이렇게 채 썬 상태로 자연스럽게 분리되는 형태로 풀어준 다음에 소량씩 곁들여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게 너무 파의 강한 향을 느끼지도 않을 것이고 좋겠죠? 매운맛도 조금 빠질 테니 이렇게 담가 놓는 작업은 10분 정도면 족할 것 같습니다. 체에 맞춰가지고 물기를 빼줍니다. 두부의 간을 확인할게요. 안 짭니다. 간이 아직 세지지 않았고, 아까 이렇게 소개해드린 이 배합으로 이렇게 졸여서 맛을 들여가면 지금 이 정도 시간을 가열했을 때도 조미료가 짜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제 짠맛을 담당하는 재료와 그다음에 단맛을 담당하는 재료들의 각각의 이제 어우러져서 줄어들어도 밸런스가 맞는 그런 배합이겠죠. 결국은 그게 레시피 아니겠습니까? 이 두부라는 것 자체 간이 상당히 간이 쉽게 들어가지 않는 재료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조림을 끝내고 나서도 어떠한 이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자, 조림의 테크닉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여기에서의 테크닉은 뭐냐면 얌전하게 그냥 가열을 이제 불 조절을 잘해서 가열을 잘 한다. 그것만이 테크닉이 아니라 요런 이제 두께가 이제 높고 두께가 꽤 있고 그다음에 간이 쉬 들어가지 않는 재료들은 이렇게 가열을 하면서 맛이 침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열을 하는 도중에 맛이 이렇게 쭉 들어가고 색이 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1차 이 가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물론 이제 간이 어느 정도 아주 약간은 들어가겠죠. 약간 들어가고 색도 배고 그 다음에 이 가열의 일단 첫 번째 포인트는 일단 재료를 부드럽게 해주는 거, 단백질을 부드럽게 익히는 과정. 자, 그러면 자, 진짜 졸여놓고 그 조미료에 그 맛이 쑥 침투해가는 과정, 그리고 색이 배어드는 과정은 도대체 언젠가? 자, 불을 끄고 이렇게 조미에게 잠긴 상태에서
식어가면서 사실은 간과 색이 온전하게 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조림을 그러니까 이제 즉석에서 이제 끓여서 이제 조림을 해서 먹는 경우가 있죠. 고등어 조림집이나 이런 데서 진짜 그 자리에서 날 생선, 그러니까 생선 뭐 밑손질은 했겠지만 밑손질한 생선을 채소와 함께 담아가지고 양념장을 끼얹어서 브루스타에 딱 올려놓고 이제 조림을 이제 해서 익으면 이제 먹는 것들이 있죠. 바로에서 먹는 그 라이브감은 아주 충실하지만 그 조림에서 원하는 그 적절하게 들어간 간과 색은 약간 부족할 수 있다는 게 개인적인 소견. 어떠십니까?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자, 오늘 심플하게 두부만을 사용해서 이렇게 조미료의 색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런 조림이지만 여기에 이제 고기 이제 소의 내장 같은 것들, 소의 내장, 소의 뭐 스지라는 것들, 살이 조금 붙어 있는 스지들, 그런 것들을 넣고 같이 이제 조림을, 그러니까 스지를 같이 넣고 조림을 하기 위해서는 스지를 이제 미처리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고기들의 이제 지방이 여기에 들어갔을 때는 또 색이 또 굉장히 오묘하게 변한 그런 지방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그냥 원초적으로 이제 들어간 조미료의 색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고, 지방이 들어갔을 때는 맛과 그다음에 풍미도 틀려지고 그다음에 색도 틀려집니다. 자, 30분의 가열이 끝났으니까 이렇게 간장이 진하게 들어가 있는 조미료는 자주 맛보시면은 미각을 뭐 잃지는 않지만 간의 그 정의, 기준이 약간 흐려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입을 계속 헹구신다거나 아니면 간 보는 타이밍을 여러 번이 아닌 그냥 몇 번 짧게 끊어서 간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간은 괜찮은 것 같아서 불을 끄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두부가 이렇게 졸여졌죠? 졸여졌는데, 자, 여기서 그냥 먹어도 그냥 그 맛이겠죠. 지금 상태의 맛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조림을 이제 좀 진짜 이게 푹 간이 들어간 느낌, 그런 느낌을 이제 주기 위해서 자, 요거를 완전히 식히겠습니다. 사실 제일 좋은 것은 자, 요렇게 졸여놓고, 자, 일단은 여기 지금 조미료에 두부가 얼굴을 드러내고 있으니까 두부를 한 바퀴 돌려서, 그래도 잠긴 것보다 뜬 애들이 덜 간이 들었을 테니 뒤집어 주시고, 그 다음에 조미료에 담은 상태로 하룻밤 정도는 놔두시면 색다른 조림이 되죠. 오늘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먹으면 좋습니다. 자, 요거는 완전히 식히겠습니다. 차게. 두부를 이제 식혔습니다. 뭐 하루까지는 아니더라도 5시간 정도 식혔어요. 음식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일단 담아 보겠습니다. 불을 다시 켜고, 이 단계에서는 종이 호일을 이제 걷어낼게요. 색이 나있죠? 취향에 따라 틀리겠지만 두부가 주는 그 순수한 맛이 있죠. 두부의 그 담백한 맛을 너무 이렇게 해칠 만한 맛은 아닙니다. 달콤한 맛도 있지만 색감도 내야 되고 부드러운 느낌도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일단 조미를 택했다고 생각해요. 두께가 있기 때문에 속까지 따뜻하게 데우려고 하면은
가열 시간을 조금 늘리겠습니다. 좀 이런 것들은 즉석 요리가 아니라 큰 냄비에다가 여러 모의 두부를 한꺼번에 넣고 조림을 해놓죠. 조림을 해놓고 주문이 들어오면 자, 이런 식의 작은 냄비에 옮겨 담고 가열을 충분히 한 다음에 담아서 내죠. 오뎅집 같은 데서는 이 두부를 이렇게 졸여놓은 다음에 국물에 이렇게 따로 칸에 이렇게 졸여주셔도 별미가 됩니다. 국물도 변화가 생기고. 자, 이렇게 준비가 됐으면 약간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시커먼 간장이지만 한 큰술 정도만 밥에 너무 많이 부으시면 부담스러워요. 드시기가. 밥에 이 정도의 세기배기 두부를 꺼내야 됩니다. 보이세요? 이 부분이 간이 잘 들어갔다는 색이 증거. 야, 이게 윗부분은 가공면이라서 덮어놓고 이렇게 자국이 나가지고 이런데 사실 윗부분을 잘라내고 졸였으면 요렇게 나와요. 아, 이게 참 먹음직스러운데 이게 위였으면 좋겠네. 이렇게 물을 크네요. 물을 넣고 일단은 두부만 먹으면 심심하니까 요거와 곁들일 향신채 잘라놓은 대파를 넣고 두부가 크니까 두부를 다 먹기도 전에 대파가 없어지면 어떡해요? 자, 여기 두부와 잘 어울리는 게 있죠. 연겨자. 겨자를 이제 개어놓은 거. 기회가 되면 겨자 가루를 개는 방법을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부와 겨자, 그러니까 그냥 두부보다 이렇게 간장에 졸여진 두부와 겨자가 잘 맞아요. 짜기도 쉽고 마무리를 잘. 그 다음에 좀 특이하게 라유입니다. 라유. 자, 요거는 라유를 밥에 비벼 먹는 라유가 있어요. 밥에 비벼 먹는 라유가 있는데 이게 이제 건더기들이 들어 있어요. 튀긴 마늘, 양파 이런 것들이 들어 있는데 고춧가루랑 대파 옆에 이렇게. 자. 조림이라는 게 그래. 그래서 조림은 바로 즉석에서 해서 먹는 조림도 있겠지만 이런 이제 조미 국물에다가 간이 배기 힘든 재료들을 간을 입힐 때는 한번 완전하게 식혀주는 게 밸런스가 좋지 않나. 이건 개인적인 의견. 취향은 다 틀리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지. 닭도리탕을 해서 먹고 남은 거를 또 졸여진 거를 덜어가지고 냅뒀다가 다음 날 먹었더니 맛이 또 틀려진 거 같아. 진한 느낌. 진해진 거. 그것도 조림이라면 조림이. 바로 해서 먹는 그 갓한 바로 한 요리를 바로 그 즉석에서 먹는 그 기쁨을 취하느냐, 아니면은 기다렸다가 그 시간과 감내한 인내의 결정체를 먹느냐.
거는 선택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간장의 색만 보면 이거 뭐야 이거 깜짝 놀랄 테지만 실제 맛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죠? 아까 말씀하신 순진한 맛? 순진한 맛. 이 두부의 그 외형은 바뀔 수 있어도 두부의 순진한 맛을 해쳐서는 안 돼. 속을 딱 이렇게 딱 드러냈을 때 두부의 그 순수함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고 겉만 약간 물들어버린. 아무리 때가 탔어도 때가 탔어도 속은 소년의 맛. 음식이 그런 것 같아요. 이 조려진 상태 그 자체가 베스트 컨디션. 그러니까 완전히 완벽한 맛으로 오는 요리도 있고, 자, 이렇게 부재료들이랑 서로 어울리면서 각기 다른 맛들을 내면서 또 좋게 느껴지는 거, 그런 것들도 맛인 것 같아요. 재밌다. 근데 겉은 타락했어. 껌에. 두부는 일단 너무 단단한 걸 사지 않는 것이요. 너무 부드러워도 힘들잖아요. 근데 가열했을 때 맛있는 두부가 있어. 부드럽게 맛있는 찌개용 두부가 있어. 그 두부를 사용하는 게 좋은 것 같아. 어떻게 찾아요? 마트에 가면 많지. 그냥 찌개용 두부? 찌개용 부드러운 두부가 있어. 찌개용 부드러운 두부. 이걸 사면은 더 감동을 느끼지 않을까. 손님이 오셨대?